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최근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심한데요. 단기로 자산을 사고팔고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변동성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자산시장이 건전하려면 변동성은 필수 불가결한데요. 만약에 이 붉은색 화살표처럼 자산시장이 변동성 없이 우상향만 하고 있다면 먼저 매수한 사람들이 무한한 수익을 얻고 나중에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시장이 되겠죠. 이렇게 변동성 없이 무한정 상승하는 자산은 결국에는 고인물처럼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자산 자체가 건전한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변동성은 건전한 자산 시장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변동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왼쪽의 차트는 S&P 500의 주봉 차트인데요. 파란색으로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표시했고, 붉은색으로 상대적으로 고점이었던 구간을 표시해봤어요. 20년 3월에 초기 구간에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다 해도 적절하게 중간중간 떨어지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신규로 들어갔다면 맨 처음에 산 사람보단 못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탐욕에 의해서 상승만 생각하던 투자자들의 이익을 반납하게 함으로써 투기적인 목적이 아닌 건전한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되겠죠. 이런 자산 시장에서 변동성을 다스리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수익을 결국엔 내게 되는데요. 변동성을 다스리는 법은 가장 보편적으로는 자산 배분이 있어요. 자산 배분은 누구나 방법만 알고 욕심만 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공개 영상에서는 패시브 자산 배분 위주로 말씀드리고,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각 자산별 사이클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이클 매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을 통해서 적절하게 매도와 매수를 해서 이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 매매는 단기 매매는 아니고 최소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자산 사이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단기 변동성의 영향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자는 자신만의 변동성을 다스리는 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에서 해야 돼요. 우상향하지 않고 우하향하는 자산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시장 자체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한국에서는 거주형 부동산, 그리고 미국 주식,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도 있죠. 그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지표 같은 자산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단기적으로 사고팔지 않는, 단기 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왼쪽에 비트코인 주봉 차트 함께 보시면,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상승장의 초반에서 운 좋게 붉은색으로 매수를 했어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차트나 투자 심리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단기 고점일 가능성을 미리 캐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단기 트레이딩 해보면 단기 고점 가능성 알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잘 맞추는 사람은 그걸 바탕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도 해요.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매도를 했다고 칠게요.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니까 저점인 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쭉 상승하다가 이쪽 부근에서 매도 사인이 나와서 매도를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또 하락했죠. 하락하니까 매수 사인이 나와서 매수를 한 거예요. 각 자산의 사이클에 상승장의 길이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20년 4월에 일어났잖아요. 반감기 이후서부터 대선을 지나서 내년의 말까지 대략 500일 정도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상승장까지는 우상향이라는 기본 패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중간 매도 사인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단기 매수 사인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도 운 좋게 잘 팔았다 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다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승장이니까 가능했던 거일 수도 있죠.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해도 10번 정도 연속으로 맞추면 내 결정이 100% 맞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때쯤이 상승장이 끝날 때가 될 때가 많아요. 여기 보면 단기 매매할 때는 추세와 심리, 보조지표 다 활용하는 거죠. 이 추세선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고,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 헤드앤숄더에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 것이고 한 번 더 상승했다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게 되면
되면 상승장이 끝날 때 잠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대로 오른 게 아니라 하락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량이 물리게 되고 매수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손절을 잘 해요. 손절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은 기존에 했던 성공 방식이 틀리는 순간 한두 번 정도 경험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성공했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손절을 반복하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졌죠. 이 추세선은 정말 지켜야 되는 추세선이다. 그때 되면은 그런 내러티브와 그런 분위기가 돼요. 여기는 무조건 저점이다. 이때 또 한번 크게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면서 물량을 계속 잠기고 손절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계속되면 시드가 계속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 에서 10번은 실력과 운에 의해서 맞춰서 수익이 났다고 해도 그 수익이 사이클의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한 번의 수익률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단기 매매가. 왜냐면 모든 자산의 수익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정말 특별한 5% 정도 기간에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이 수익이 났던 장이 4년 만에 6개월 정도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수익을 복리로 불려야지,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솟아올라서 상승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게 합산해 보면 수익이 크지도 않아요. 더 수익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매매하는 것보다. 근데 마지막에 안 맞는 구간을 몇 번만 경험하고 손절을 했다고 쳐도 수익을 완전히 갉아먹게 되죠. 매매 실패를 몇 번 하게 되면 그동안에 거뒀던 수익을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수료만 많이 되고 열심히 시간을 녹였지만 얻은 수익은 별로 없는 상황이 오는 게 99%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상위 5% 이내의 투자자는 손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하지만 95%의 투자자는 오히려 손실이 난 상태에서 상승장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요. 암호화폐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고, 계속 맞추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를 가신해서 틀리게 매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서 하지 않는 거고, 상승장에서 초반에 한 번에 사서 후반에 한 번에 파는 것보다 크게 기대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여기 녹이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투자하면서도 상승장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이클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별 맞춤형 사이클 투자는 여기 왼쪽에 금 투자예요. 코스의 달걀 모형을 말씀드리잖아요. 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자산별 맞춤형 사이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걸 액티브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 같은 경우 보면 지난 사이클에서 제가 투자했던 기간이 푸른색 박스로 표시해놨어요. 금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다시피 금은 A 주변 전후에서 매집을 하고 D 주변 전후에서 매도를 한다 라고 큰 틀 알려드렸죠. 중간 흐름도 다 알고 있어요. A 주변에서 저점, B에서 중간 고점 조정이 있었다가 C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한다, D에서는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디테일한 흐름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저점과 고점을 맞추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A에서 D까지 상승장이기 때문에 A에서 먼저 물량을 다 매집하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게 6개월이거든요. 대략 A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전후로 6개월만 매집을 해도, 더 길게 보면 A 전 6개월, 후 6개월, 1년 동안에만 매집을 해도 거의 무릎 아래서 살 수 있어요. 고점에서도 전후 1년 동안에만 매도를 해도 거의 어깨에서 팔 수 있다. 사고 파는 시기에 대한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게 장점이고, 이 투자 기간이 2년인데 대략 매수했을 때 중간값과 매도했을 때 중간값을 평균해 보니까 수익이 55% 났더라고요. 차트를 매일 보지 않아도 대략 A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D 근처에서는 매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되겠죠.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이런 수익이 날 수가 있다.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중간에 예기치 못하게 하락하는 경우, 상승장인데 너무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오히려 A에서 산 물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크게 하락했을 때 아쉬운 부분만 추가 매수하는 정도로만 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 매수할 수 있어요. 반면에 상승장에서 단기 고점을 맞추려고 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의 포지션을 내는 순간 큰 장기 포지션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순간 마켓 타이밍을 상당히 잘 맞춰야 되거든요. B에서 매도했는데 이 바닥에서 못 사면 꽝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은 많은 물량을 할 수가 없거든요. A에서 큰 물량을 한 번에 매집하고 D에서 큰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큰 투자금을 투자하는데 더 적합한 방식이에요. 중간에 매수 매도를 잘하는 투자들도 전체 자산
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은 멘탈이 훨씬 더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큰 자산을 운영할 때는 특히나 사이클 투자를 해서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파는 거를 반복하는 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사이클에도 A 전후에서 영상을 통해서 2023년 초반서부터 금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차트가 이렇게 누가 봐도 오르지 못하고 상단이 막혀있는 차트였고, 증시는 시황이 좋았지만 저는 오히려 증시에서는 물량을 줄이고 금의 물량을 늘렸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전에 사이클에서도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봤던 경험이 있고, 금리 사이클 기반으로 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영상으로 많이 올렸었고, 그래서 이때 매집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평단이 1850불이죠. 지금 2900불까지 많이 올랐지만 이 상승하는 구간에 중간에 매도하고 매수하고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킵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거에 배분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리밸런싱 하면서 일부는 익절할 수 있지만 전체 물량의 대부분은 계속 홀드하고 가는 거예요. 목표는 저번처럼 C에서 D 중간, 최소한 D 근처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2025년에 하반기에 C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26년 상반기가 D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때쯤에 팔면 되겠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고, 지금은 여기서 크게 떨어지고 오르고를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산 배분도 알려드리지만 디테일한 자산별 시황도 알려드리잖아요. 시황을 알려드리는 거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제 컨텐츠를 보시는 모두가 저처럼 다 1850불에 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금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고 이제 와서 저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편입하고 싶은 경우는 저점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활용을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에서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를 실제로 해보면 A에서 산 다음에 1년 동안 차트를 보지 않다가 D 근방에 오면은 그때 가서 MTS를 키고 팔아도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고 아예 관심을 꺼버리면 투자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적절하게 매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매도 시간이 왔는데 계속 쳐다도 안 보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매매 흐름을 맞는지 안 맞는지 중간에 체크를 한다는 개념, 그게 멘탈을 케어할 수 있고 중간에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자산별 시황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A 부근의 저점에서 매수해서 B가 넘어서 중간 고점 넘었고, 제가 위험자산이 만약에 반등해서 상승하면 금이 조정이 있을 거라 했죠. 이런 식으로 큰 흐름도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익도 55% 정도 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환율까지 올랐으니까 실제로는 거의 90% 이상 수익이 났어요.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이거는 달러 기반의 금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환율 기반으로 했을 때는 많이 올랐어요. 그때 A에서는 환율이 1100원이고 D에서는 환율이 1300원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수익이 70% 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산별 맞춤형 사이클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도 높고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변동성을 다스리면서 자산 배분하는 것처럼 장기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